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하는데, 자, 표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흐르는 건 정말 보기는 좋지만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가 함수 사용이나 또는 이제 피벗 테이블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표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표를 가지고 있을 때, 자, 이 표를 이렇게 바꿔 나가려고 하면 어떤 기능이 떠오르세요? 자,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 아마 바로 파워 쿼리라고 하는 기능들이 떠오를 거고, 그 중에 이제 열 피벗 해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이 떠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365에서는 우리가 파워 쿼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365 버전의 동적 배열 함수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표 변환하는 작업을 할 수 있죠. 물론 약간 번거롭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뭐 제가 대부분 그 파워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뭐 얼마 전이죠. 이제 파이썬 관련된 주제도 제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동적 배열 함수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함께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떤 점에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영상들을 쭉 보시다 보면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 가지고 파워 쿼리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동적 배열 함수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파이썬을 이용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간단한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든 예제고요. 여기 보시면 상품이 이렇게 세 가지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날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판매량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자, 이런 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표들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함수나 피벗 쓰기가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표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럼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런 색상에 이런 표라 그러면 제가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미리 표를 하나 변환해 놨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똑같은 결과를 제가 동적 배열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이나 파이썬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다라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일단 배열 함수 부분이 아마도 파이썬보다 어려울 거예요. 이게 조금 배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있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먼저 이런 식의 작업에서 가장 쉬운 건 요 판매량, 요 숫자를 이렇게 수직으로 바꾸는 작업이 가장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쌓여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엑셀의 그 동적 배열 함수 중에는 투컬이라고 그래서 이 배열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열로 정리해주는 함수가 있죠. 네, 그걸 이용하면 돼요. 제가 편의상 범위를 좀 참조하기 쉽게 만들려고 얘를 엑셀 표로 등록을 해놨거든요. 자, 그리고 표 이름은 원본이라고 지정해놨어요. 자, 그럼 제가 판매량부터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투컬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판매량 범위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1일 데이터 범위부터 5일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참조해서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주면은요, 기본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하나의 열로 쭉 반환되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 있는 거랑 동일하겠죠. 자,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반환되어지긴 했는데, 제가 여기 참조 범위를 보시면 원본 표에 1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딱 열 머리글이 고정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으면 6일, 7일, 8일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게 자동으로 확장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는 것들은 좋은 선택지는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본이라고 하는 이 표 범위를 바로 참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에 머리글 범위 제외하고 데이터 범위가 모두 참조가 되어지는데, 이 첫 번째 열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빼버리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드롭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레이에 행 열을 몇 개 이제 제외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 있는데, 행은 그대로 놓고 열을 첫 번째 열을 제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6일, 7일, 8일 이렇게 들어가지는 것들도 자동적으로 이 범위에 잡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투컬 함수로 회전시키면
기본적으로 판매량을 얻는 작업은 끝났어요. 자, 얘는 그나마 쉽고요. 사실 이 작업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이 머리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 영역하고 요 1, 2, 3, 4, 5라고 하는 이 값이 이렇게 반복되져 나오는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자, 이거는 제가 여기는 한번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입력을 하고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하나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상품은 요 상품 열에 있으니까 이렇게 원본의 상품열을 참조하게 되면 요 세 개가 반환되어지겠죠. 근데 얘는 요 세 개만 반환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보셨듯이 얘만큼 반환되져야 투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돌리는 동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배열 함수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열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함수가 있거든요. exp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이용하면 로우 컬럼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몇 차원에 해당하는 배열을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행은 기본적으로 3개가 동일하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요. 열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니까 열은 컬럼이라고 하는 쪽에다 5개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첫 번째 값은 그대로 들어가지고 나머지들은 NA 에러가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NA 에러가 발생되는 위치를 이 상품열의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if NA 함수 같은 거 쓰고, 자, 여기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대체할 값을 이 상품열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요 3 곱하기 5행열에 해당하는 요 머리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투컬 함수를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돌릴 수 있겠죠. 자, 이 방법이 가장 쉬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5개라고 하는 것들도 요 머리글 개수에 따라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되니까 사실 머리글 범위를 뭐 count a 함수로 써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도록 만들어주면 얘도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해가 되지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자, 요걸 한번 잘 봐두세요. 제가 여기서 투컬 함수를 일단 빼버리고 expand도 제외할게요. 얘를 이용하지 않고요. 자, 바로 if NA에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자, 우리가 보통 if 함수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 볼까요? if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원본 범위를 딱 하나 조건 범위에서 하나 잡고 반환돼줘야 될 값 범위에다가, 자, 이렇게 여러 개 열, 이렇게 세 개의 행과 5개의 열을 이렇게 반환하도록 만들면 요 3 곱하기 5행열에 해당하는 범위의 값이 들어가지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에러가 났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배열이 확장되어진다, 이걸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보통 배열이 확장되질 때 매칭되지 않는 곳은 아까 보셨듯이 NA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NA 함수를 써가지고요, 자, 이렇게만 해주면 얘가 어떻게 값을 반환해 주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반환해 줘요. 자, 그럼 이거 expand 함수 쓰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투컬 함수 쓰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부분도 이제 잘 보시면 요 부분이 1일부터 5일까지의 머리글 범위잖아요. 자, 그럼 6일, 7일 이렇게 들어가지면 얘도 확장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본이라고 하는 표에 대괄호 입력했어요. 요 머리글 범위를 참조하게 되면 요 머리글 범위는 요 지금 빨간색 범위예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값만 제거하면 되니까 드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가로를 실수했죠. 자, 여기에서 행은 그대로 두고 열은 첫 번째 열을 제거해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결과는 똑같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투컬 함수 쓰면 바로 끝나요. 자, 이렇게 써가지고 엔터키 눌러주면 바로 끝나게 되죠. 자, 그럼 이 방법을 똑같이 이용해서 날짜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다만 뭐만 달라지면 되냐면 이게 앞에 나와야죠. 머리글 범위가 먼저 if NA죠. 자, 여기서 드롭 쓰고 기본적으로 요 머리글 범위를 제가 이게 점체 잡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제거해라. 자, 그럼 요 범위가 1일부터 5일까지 범위일 거예요, 지금은. 자, 근데 여기에서 쉼표 누르고 에러가 발생했을 땐 요 범위, 여기가 상품열 범위니까 3행이겠죠.
이 3 곱하기 1을 행렬이니까 이렇게 작업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투컬 함수를 이용을 하면 머리글도 끝났죠. 자, 그럼 요 플레이스테이션 5에 1일부터 5일까지 여기 플레이스테이션 5에 1일부터 5일까지니까 요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아까 제가 했었죠. 투컬 함수 이용을 하고 원본표 범위 요 범위 전체 잡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를 제거했어야 되니까 드롭을 이용을 해서 행은 그대로 두고 열만 한 개 삭제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나왔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되돌려 놓은 결과죠. 자,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6일을 한번 추가를 해보면, 자, 여기에 모두 6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6일이 다 모두 들어가졌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뭐만 쓰면 돼요? 제가 뭐 숫자만 5, 6, 7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네, 제대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사실 파워쿼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매크로까지 연계해서 쓰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가 바로는 안 나오죠. 새로 고침 눌러야 나오죠. 요거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로 고침 눌러줘야 여기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좀 차이가 있는데 얘는 수식을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배열함수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아까도 제가 뭐 설명드리긴 했지만 처음에도 얘기 드렸죠. 이 동적 배열을 이용하는 방식이 조금 헷갈릴 거다. 조금 이게 배열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쫓아가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달부터 제공해준 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하면 이게 조금은 쉽다며 그러니까 조금은 기대를 이제 가져보실 수 있겠죠. 뭐 파이썬도 쉽긴 하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 알아야 될 것들이 많긴 하긴 하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알지 않고서도 특정한 명령어 몇 개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똑같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작업을 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이썬의 py를 입력을 하고 탭키 눌러주면 이렇게 에디터 화면이 열리죠. 그럼 제가 이거를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판다스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판다스를 라이브러리를 판다스라고 하고 얘를 pd로 부른다 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기본적으로 범위를 참조해야 되니까 제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 표 범위 전체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머리글 B2셀부터 H 5셀 범위까지 잡으면 원본 표에 대괄호 샵 모드니까 머리글 데이터 범위를 모두 참조하는 범위가 잡히고요. 헤더스 true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여기다가 제가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요. 이 판다스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하니까 PD, 제가 여기에 판다스를 PD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자, 그럼 여기에 멜트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이용을 하면 이게 이제 열 피벗 해제죠. 파워쿼리에 지금 우리가 얻었던 이 작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존에 위에 있던 요 범위 전체가 지금 여기 그 멜트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풍선 돈말에 뭐가 뜨기도 하긴 하지만 이거 봐가지고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조금 연습이 되져 있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고정시킬 열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id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id 바스라고 하는 그 매개 변수가 하나 나오는데 이걸 이용해서 대괄호 리스트로 이렇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요. 여기가 상품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품이라고 입력을 해놓을게요. 상품이라고 해서 얘를 딱 고정시키면 끝났어요. 얘를 고정시키면 나머지가 다 열 피벗 해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만 작업을 하고서 제가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이 파이썬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얘가 뭐 동작이 되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되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값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되니까 이 수식 입력줄 왼쪽에 자 여기에서 파이썬 개체 말고 엑셀 값 얘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주는데 결과 똑같죠. 예,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돌려지는데요.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거죠. 베리어블하고 밸류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파워 쿼리로 하면 특성, 값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머리글이 있으니까 조금 보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얘들은 사실 머리글은 여기서 명령을 하나 몇 개 더 집어넣어 주면 돼요. 요 첫 번째 위치에 수식 입력줄 코드를 조금 고쳐 놓을 건데 자, 요 멜트를 쓸 때 이게 바라고 하는 게 이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원하는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얘가 날짜다. 자, 이렇게 하고 요 value라고 하는 요게 있죠? 그럼 제가 value를 하면 뭐 value bus, value name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요 value name 매개 변수에다가 저 머리글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컨트롤 엔터 키 눌러서 입력을 해 보면 이렇게 예쁘게 반환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지금 이게 딱 눈에 들어오실진 모르겠지만 이 배열 함수나 파워 쿼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요. 자, 이렇게 읽고 끝나면 또 이렇게 읽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에서 돌려주는 것들을 잘 보시면 얘는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죠. 자, 그래서 그게 1일 딱 나오고 2일 딱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물론 이제 정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돌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배열 함수를 이용하는 것보단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몇 줄 이용하는 것들이 훨씬 쉽게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7일 데이터를 넣으면 좋은데 이게 표가 붙어 있어서 여기다 열을 하나 제가 삽입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7일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7일 데이터를 넣고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입력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했던 애는 기본적으로 새로 고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자, 근데 배열 함수를 이용하는 것들은 요 7일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죠. 그죠? 여기 7일 데이터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파이썬도 이게 자동으로 수식처럼 되돌려지기 때문에 요 7일 데이터가 마지막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이 확인되어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이해하는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이렇게 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 세 가지 도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파워 쿼리, 배열 함수, 파이썬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물론 세 가지 다를 다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물론 뭐 매크로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거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면 영상을 계속 찍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근데 계속 이제 뭐 하나 얘기 안 하면 뭐 댓글에다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언급한 거니까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들이 나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